취재팀은 지난 5월 경북 의성 지역을 시작으로 늑대 추적에 나섰다. 주민들의 제보와 초식동물의 분포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 경북 지역은 현재 늑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동안 야생 늑대에 대해서는 지난 80년 경북 문경에서 한 마리를 포획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20년 더 이상 늑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늑대는 과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 만약 경북 지역에서 늑대를 만나지 못한다면 늑대는 이미 멸종했는지도 모른다. 취재팀에게 반가운 제보가 들어왔다. 뒤에 가시죠. 예. 박혜룡 씨, 그가 지금 늑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혜룡 씨는 이 동물을 보는 순간 첫눈에 늑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동물이 잡힌 곳은 계룡산 국사봉,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그 주위에서도 늑대가 이제 닭하고 염소하고 이제 그 민가에 해를 많이 끼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들이 저걸 잡으려고 총 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잡게 된 거죠. 박혜룡 씨는 늑대라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직접 혈통소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아끼다와 교배시켜 새끼까지 얻었다. 그러나 야생동물 전문가의 확인에 의해 이 동물은 늑대가 아니라 개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흔히 늑대와 개를 혼동하기 쉽다. 늑대와 생김새가 비슷한 알래스카 마라뮤트 그리고 셰퍼트를 비교해보자. 늑대의 귀는 항상 종긋하게 서있고 크기가 작다. 눈은 개에 비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서 눈매가 사나운 편이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이마와 주둥이가 완만한 형사를 이룬다. 꼬리는 발의 뒤꿈치까지 늘어져 있는데 개처럼 위로 말려 올라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늑대는 가슴이 좁고 몸집에 비해 다리가 길다. 경북 지역에서 늑대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늑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한번 봤어요. 언제쯤요? 봄에요. 저라 기치가 그냥 이리 앉는 게 이리 봤어요. 또 개 같아요. 입이 좀 더 뾰롯하고 누르무리한 게 꽁지가 찔찔 끄이요. 원래도 한 세네 번 봤지 그게. 예. 키가 한 이 정도 되고. 웅크링주 아니십니까? 웅크링 있는데 저게 3배 뺐고 예. 새끼를 저 3배 쳤고 예. 저게서 예. 저 3배 쳤고 예. 새끼 한 4마리 3마리 두르고 옷에도 댕기요. 1년 중 4월에서 6월은 늑대의 번식기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엔 늑대의 새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권초옥 씨도 한 달 전 이 숲에서 늑대 새끼를 발견했다고 한다. 권 씨는 새끼가 있었던 자리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에 새끼 늑대는 없었다. 딱 튀어 그래가 저가가 앉았는 것더라고.
그래가 동생은 올라가고 난 이어서 요걸 한두 마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바라고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 죽이지 싶어요. 너무 그 함께 어리서. 새끼들이 있었던 보금자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남아 있었다. 그 속에는 어미의 것으로 보이는 긴 털도 섞여 있다. 너구리는 털이 많이 없시던데. 모성애가 강한 늑대는 새끼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다. 보금자리를 들킨 어미가 새끼를 어디론가 옮긴 것일까? 아빠 해가지고 땅 파고 얘는 엄청나네 얘는. 새끼들이 놀던 자리에서 채 마르지 않은 배설물이 발견됐다. 털이 나와 있는 거만 속에서 지금 묻었잖아. 배설물은 그 동물의 정체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다. 이건 벌레 발. 곤충 발이잖아. 곤충의 날개. 요것은 등뼈. 요것도 위에 뚜껑 날개. 이 배설물은 늑대의 것이 아니라 잡식성 동물인 너구리의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야생동물들은 그제서야 활동을 시작한다. 낮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깊숙이 숨어있던 포식자들도 먹이를 찾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의 먹이는 쥐,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에서부터 고라니, 사슴, 멧돼지와 같이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먹이가 풍부할 경우엔 병들고 약한 동물만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 늑대가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먹잇감들만 남게 된다. 그것이 늑대를 생태계 조절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는 늑대의 먹이인 고라니의 숫자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낮은 야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야생동물의 이동 길목에 해당한다.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고. 늑대는 주로 바위 틈이나 자연 동굴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마을 주민이 알려준 그 동굴을 찾아가 봤다. 오소리 나다 우리 애는 못 들어가야겠지. 그러나 동굴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단에 거미줄이 있으면 새끼를 놓고 그래도 좀 서식처로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상당한 많은 횟수를 왕복을 했을 건데 그런 흔적이 전혀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동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취재팀은 의외의 수확을 얻었다. 근데 이제 미키 가지고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봤을 때 폭이 6cm가량 되는 포유류 발자국. 만주늑대의 발자국과 똑같은 크기다. 만약 그것이 늑대의 발자국이라면 늑대가 이 길을 지나갔다는 뜻이다. 취재팀은 이곳에 잠복해보기로 했다. 늑대가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취재팀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늑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늑대가 먹이를 찾아 나설 시간이다. 늑대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1km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후각이 발달해 있다. 먹이의 냄새를 맡는다면 늑대는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늑대골이라 불릴 만큼 늑대가 많았다는 마을 뒷산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늑대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지난 60년대 우리 산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늑대. 그러나 지금은 서울대공원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영주 늑대는 지난 97년 죽었다. 이로써 한국 늑대의 명맥도 끊어졌다.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다시 만주 늑대를 찾았을 때 늑대들은 환경 적응을 모두 끝낸 후였다. 이제 각각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늑대들만의 규율이다. 대장이 된 늑돌이는 모든 먹이를 독차지한다. 에라이가 자신의 먹이를 받아먹는 것도 대장에 대한 규율 위반이다. 따가운 경고가 따른다. 늑돌이 아량으로 에랑이도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먹이를 먹는 속도가 늑돌이보다 2배나 빠르다. 이것이 약자인 에랑이가 터득한 생존법이다. 언젠가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훈련이 필요하다. 늑순이와 참랑이 우리에서는 특이하게도 암컷인 늑순이가 수컷을 누르고 대장이 됐다. 현재 야생 상태의 늑대가 있다면 최소 2마리에서 4마리의 무리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4마리 무리 늑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늑돌이다. 늑순이 우리로 들어간 늑돌이는 단숨에 먹이를 차지해버린다. 새로 등장한 강자에게 늑순이는 이내 순정의 표시를 한다. 에라이가 중간 통로에서 우리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3마리의 싸움이 시작됐다. 늑대 사회에서 계급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집단 공격이 가해진다. 에랑이의 등장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암컷은 암컷끼리, 수컷은 수컷끼리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늑대는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수컷과 우두머리 암컷만이 짝짓기를 할 수 있다. 싸움은 끝났다. 야생 늑대인 늑돌이 늑순이의 승리다. 이 결과대로 짝짓기를 하면 근친교배가 된다. 늑대를 찾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취재팀에게 한 장의 사진이 날아들었다.